예, 모시고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자 회견한 내용하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 대법원 판결, 최종 판결에서 다시 환송심의했죠. 거기서 그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해보고, 나머지 시간 있으면 또 다른 얘기 또 해보겠습니다. 대통령께서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. 회견 내용 중에 다소나마 좀 저의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. 대통령께서 지금은 사면 얘기를 말할 때가 아니다,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쉬움이 있어요. 제 임기 동안에는 사면은 절대 없다, 이런 얘기를 저는 은근히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까지는 못 미칩니다. 지금 대통령께서도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. 죄도 인정하지 않고 정치 보복이다, 정치 탄압이다, 이렇게 나가는 그 뻔뻔한 그런 사람들을 사면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까? 죄가 없다는데, 죄가 없다는데 어떻게 사면을 해요? 석방을 해야지. 그건, 사면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재판에 나와서 정확한 그 재판 절차에 따라서 그 죄에 대해서 억울한 거 있으면 억울한 거 나름대로 소명하고, 그 소명을 했지만 그거에 대한 죄가 성립이 되면은 그 죄에 대한 그 형량이 나오면은 그거에 대한 벌을 받고 거기에서 반성을 하거나 다음부터는 이런 짓을 안 하겠습니다, 그런 반성이 있어야 그러면은 다음부터는 그런 일을 하지 마세요, 그래서 사면해 주는 거 아니야? 다음부터 실수하지 말고 나가서 반성하면서 살겠다, 그랬을 때 사면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죄가 있는데 내보내서 알랑한 솔직히 얘기해서 저 같은 경우는 대통령 그거 하나 했다고 우리나라 법을 무시하는 그런 인간을 사면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? 대통령이 뭐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야? 우리 손으로 투표해서 개개인이 다 바쁘고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대표 선수로 뽑아준 건데, 그 대통령이 무슨 큰 권한이냐고. 개개인이 다 나 대신 국가 일을 보세요 해가지고 뽑아준 건데, 그걸 무슨 큰 권력이라고 건방지게 재판에도 안 나오고 깜빡이 처박혀가지고 말이지. 이런 사람을 사면을 해준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, 지금? 지금 사이코패스당을 지지하는 그 세력을
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 사이코패스당이 주장하는 거에 그럼 동조를 한단 말이에요? 아예 그러면 그 사이코패스당한테 그 뭐 모든 뭐 정권을 갖다가 저기 갖다 주는 게 낫지. 니네가 다 알아서 이 나라 헤쳐먹으라고. 다 센 놈들만 다 이제까지 그렇게 살았잖아요, 그게. 사이코패스당들이. 그런 사이코패스당들이 주장하는 그런 걸 자꾸 그 통합인이 말이지, 이낙연 씨는 무슨 그걸 국민통합인이 뭐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, 그래서 김대중 씨가 우리 같은 사람한테 욕 얻어먹는 거예요. 무슨 그 전두환이 사면시켜줘가지고 국민통합을 시킨다고 사면을 시켜줘 놓으니까 지금까지도 그 놈은 지금도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? 그 전두환이? 그 당시에 죽여버렸으면은 지금 그 전두환이를 비롯해서 그 세력이 지금까지도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나와서 뻔뻔스럽게 이 우리나라 그 상류층에서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절대 이 문재인 정권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민주당이 대통령이 됐을 때는 절대 이런 사람을 사면해서는 안 돼요. 사이코패스당이 자기들이 많이 집권해가지고 그럼 자기들이 그걸 사면을 시키란 말이에요.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죠, 가가지고. 그런 시대가 도래하면 안 돼요. 저런 사이코패스당이 우리나라를 다시 집권했을 때는 우리나라의 이 민주주의가 또 10년, 20년 퇴보하게 돼 있어요. 박근혜 이명박이 그 집권했을 당시에 봤잖아요.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언론, 모든 인권인이 모든 면에서 다 퇴보됐잖아요. 그거 수치로 다 나왔죠. 수치상으로. 이번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저도 느낀 게 많습니다만은, 물론 대통령께서는 민주주의 윤석열이 윤석열하고 추미애 법무장관 그 사이에 개인적인 감정 싸움으로 비춰서 국민들께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.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. 이거는 윤석열이가 자기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이거 저항한 그런 사건이에요, 이게. 앞으로도 조금만 빈틈이 생기면은 또 이 하게 돼 있어요. 조국 장관 임명을 했을 때, 추미애 장관 임명했을 때, 또 이제 박범계 장관 이제 할 때 때면은 또 박범계 의원의 뒷조사를 지금 한창 하고 있을 거예요. 그 주변에서. 또 몇 가지 또 지금 근거 없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, 물론 어떤 사람이라도 털면 나오겠지만은, 그게 그런 짓을 이제까지 계속 했잖아요. 이제 검찰 이 조직이. 그래서 이 무소불위의 그 권력을 행사한 거 아니에요, 이제까지도.
죄 없는 사람 덮어 씌워가지고 그 깜빵에 집어넣고, 죄 있는 사람은 또 기소하지도 않고 무마시키고. 이 검찰 조직 이제까지 그런 행위를 했던 그 검찰에 지금 부장검사 이상들은 다 거기에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5, 60%는 거기에 다 물들어 있어요. 그나마 한 20, 30%는 그래도 정의롭고 말이죠. 모든 걸 공평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검사들도 있겠죠. 그래, 난 한 부장검사 이상 정도는 거의 5, 60%는 아주 정치적인 색깔을 갖고 있는 그 사이코패스당 그 쪽에 있는 센 놈 편 쪽에만 센 놈들한테만 유리한 판결을 수사를 해왔고, 그쪽에 유력에 돈 놓고 빼먹는 사람들은 죄가 없어도 덮어 씌워가지고 깜빵에 보내고, 그런 모든 짓을 했던 그 조직 아닙니까? 다 나오잖아요. 지금 간첩 조작 사건, 박근혜 그 집권 그 당시에도 그때도 나오잖아요. 이런 계명청지에서도 그런 짓을 했던 그 조직인데, 요 근래 그 뉴스에도 보니까 그 김학의 박근혜 정부 당시에 그 법무차관 했던 그놈, 그 강간범, 그놈은 지금 그 검사 출신이에요. 그놈도 그 강간죄는 지금 공소시효가 지나가지고 죄도 못 물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뇌물 이런 저런 또 그 죄가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조사를 해보려고 하니까 또 그 검찰 조직에서 아마 또 그 뭔 소스를 줬나 봐요.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지고 야반 도주하려고 했죠. 공항으로 해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이제 법무장관이 이제 출국 금지 시켜가지고 그 공항 거기서 또 잡혀가지고 들어온 적이 있는데, 이 법무차관이나 차관까지 했던 놈이 도망가려고. 그런데 그걸 또 이제 절차가 좀 부족하다 해가지고 사이코패스 당해서 또 그 절차에 대해서 또 이 시비를 걸고 있어요, 지금. 그러니까 이 사이코패스 당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. 구제불능이죠. 그러니까 이런 사이코패스 당이 지금 거기 들어가 있는 그 젊은 그 국회의원들 있어요. 나와서 좀 바른 말 하는 척 하는 그 여자들을 비롯해가지고 젊은 그 국회의원들 말이지. 그 광주리에 썩은 그 과일이 있는데 들어가면은 아무리 상하지 않은 그 과일도 그 광주리 속에 들어가는 순간 다 썩게 돼 있어요. 그 썩은 광주리에 들어갔으니까 그런 썩지 않은 말이죠. 그런 과일도 들어가면 거기 다 썩어. 그 곰팡이 껴가지고 다 썩게 돼 있어요. 그 사이코패스가 당에 들어가는 순간 아무리 자기가 정의롭게 이렇게 이제까지 살아도 거기 딱 들어가는 순간 거기에 다 그 곰팡이에 그 사이코패스 당 그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에 노출돼 가지고 다 그렇게 물들어간단 말이에요. 사이코패스화 돼버려요. 자기들이 잘못을 몰라. 남의 약간 그 잘못만
그걸 과대 포장해가지고 무지한 그 국민들 호도하고 현혹시키고 그래왔던 세력 아닙니까 이제까지. 그래서 이제까지 그 잘 먹고 잘 살았던 그 세력이에요. 이 사이코패스당이. 문 대통령께서 뭐 이번 그 기자회견 하는 내용은 뭐 대체적으로 그나마 그 좀 오해하는 국민들이 조금은 그 이해를 많이 도왔다고는 생각합니다. 저 생각은 약간 아쉬움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앞으로도 그렇고 대통령께서는 뭐 국민들하고 직접 만날 수도 있지만은 이 기자회견 같은 거는 자주 해도 뭐 손해볼 거 없다고 봐요. 그래서 그 대통령의 입장을 수시로 국민들한테 그 설명도 하고 오해를 쌓인 거 있으면 또 풀어주고 또 국민들을 설득도 시키고 이렇게 해야 사이코패스당이 이간질을 하질 못할 거 아닙니까? 저런 사이코패스당은 조금만 빈틈만 생기면 거기 비집고 들어오는 그 진짜 곰팡이 같은 그 세력 아닙니까? 제 세력들은 그냥 뭐 툭 하면은 그 무슨 색깔 입히기 뭐 빨갱이니 뭐 북한 뭐 저기 김정은이 뭐 하수인이 이런 같다는 말을 하면서 그래서 이 사이코패스당은 무슨 전쟁이나 한번 일어나면 또 그 6.25 전쟁 때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할 거예요. 자기 자식들이나 그런 손자들은 다 외국으로 빼돌린 다음에 또 애매한 사람들 또 빨갱이로 다 몰아가 가지고 그냥 다 죽이고 이 세력이에요. 6.25 때도 그렇게 해왔다는 세력이에요. 이승만이 저를 비롯해 가지고 이 박정희 이 전두환이 같은 이런 놈들이 다 이렇게 했던 그 인간들을 그놈들을 추종하는 세력 아닙니까? 이 사이코패스당이 이제까지 그 세력을 계속 그 정치 철학을 이제까지 개성해온 그 세력 아니에요? 그래서 저는 이 세력은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축출될 때까지는 이 진보 민주 세력에서는 아주 견제를 잘 해야 된다고 봐요. 정확하게 잽으로만은 안 돼. 정확한 스트레이트로 해가지고 완전히 KO시켜버려야 돼. 이런 세력들은. 제 생각은 뭐 협치의 대상이고 그런 대상도 안 돼요. 대상인 깜도 안 되잖아요. 보수당이 아니지 않습니까? 이건 완전히 살인자 집단 편을 드는 당이고 친일파 그 세력을 편드는 당이고 말이죠. 몇 번 수차례 얘기하지만은 반성도 안 하잖아요, 지금. 대통령 두 명 들어가 있잖아요. 이 사람들 미는 사이코패스 당에서 지지했던 그 대통령 두 명이 다 둘 다 합치면 40년 정도 되는데 400년 이상 때려야 돼요. 내가 봤을 때는 아예 나오지도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또 사면시켜준다 그런 얘기 하면 안 되고 이재용이 보니까 2년 6개월로 지금
형량이 나왔던데 이것도 지금 86억이 지금 뇌물인데 지금 50억이 넘으면 5년 이상 때려야 돼요. 근데 86억이나 그 인정을 86억이라고 벌금을 인정해놓고 5억으로 2년 6개월을 때렸다? 이것도 지금 유전 무죄 요거하고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. 이 재판장이. 이거 누구예요? 판사가 정준영이라고 얘기 나오는데 정준영 판사 부장판사가 이거 뭐인데 이거 아주 이거 뭔 어느 나라 난 저기 판결인지 나 이해가 안 돼요. 86억이라는 그 횡령액이 딱 나왔는데 뇌물 그럼 50억 이상만 되면 다 5년 이상 때려야 된다는 건데 2년 6개월이라는 게 이게 도대체 어떤 이런 해괴망측한 판결은 난 그래서 유전무죄라는 거예요. 돈 다 일반인이었으면 10년 최소한 7, 8년은 나오죠. 7, 8년. 삼성의 그 공장 근로자들 백혈병이니 희귀병 걸려가지고 수십 명이 다 죽어가는데도 그것도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그 증명이 안 된다고 그것도 버티던 그 몇십억 그 보상금 몇십억 그것도 아꼈던 사람이 80몇 억씩 그 뇌물을 주는 그런 인간을 2년 6개월만 이게 한다는 것 자체도 저는 이해가 할 수 없어요. 참말로 나와서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저기 속에서 울분이 터져가지고 어떻게 뭐 돈 있고 뺏긴 놈들한테만 이게 법이 안 통하는지 이거 도대체가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. 이런 얘기 뭐 조금 하다 보면 이게 시간이 또 벌써 다 지나가 버렸어. 예. 오늘은 뭐 무슨 얘기 별로 안 했는데 벌써 시간이 다 지나 버렸네.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. 예. 모시고 안녕히 계십시오.